항상 나 모르게 다가와서 피 빨고 갔지. 이런 보이스 피싱 같은 모기놈아. 난 모기를 피띠병으로 잡는다. 모기놈 너는 종신형이다. 피띠병 안에서 최후를 맞이해라. 사람은 일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간다. 벌게 되는 돈의 금액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벌게 된 돈으로 식품을 사거나 병원비, 옷구입 등 여러 부분의 소비가 된다. 의료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으며 건강이라는 주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났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고령의 연령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젊은 시절 돈을 모아놓고 노후에 일하지 않고 편히 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을 해서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함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닌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라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돈이 부족해서 생활고까지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일하게 된다. 내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벌게 된 가장 일반적으로 받게 된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겠다. 한 달 200만원을 번다 하면 월세 30, 식비 20, 기타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등 50. 그것들을 제외하고 그 100만원, 한 달 100만원을 1000만원의 돈으로 만들려면 10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간다. 예를 들어 보는 거다. 일하기 싫고 그냥 쉬고 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일이다. 한 방에 졸부가 될 수 있는 복권이나 부동산 등 그런 방법 말고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힘들게 번 남의 돈을 생각하는 사기꾼은 어떨까? 10개월이란 시간의 세월과 10개월의 나의 노동을 그런 조 같은 사기꾼이 빼앗아 간 것이다. 말 많고 말소리가 크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인맥자랑, 뭐든 해줄 수 있다는 허세, 불리할 땐 감정의 호소, 사기꾼으로서의 논리 정연함, 돈 갚을 시기 다가오면 핑계와 채무 연기, 너무 오랜만에 연락 오는 옛날 지인, 이따금씩 얘기하는 돈 이야기, 뭐든 잘 될 것이라는 은근한 반복하는 말. 생각이 조금이라도 박혀 있다면 갚아야 될 총 금액은 얼마이며 매달 얼마씩 매월 며칠날 입금하도록 하겠다. 변제 시작 며칠부터 변제 완료일은 며칠날이 된다. 이런 세 가지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안 갚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그 말하는 태도가 나를 더 격분하게 만들었다. 갚으면 끝날 문제인데 무슨 논리지? 그렇게 말하는 건 자신이 상대에게 지은 짐을 피하겠다는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책임 회피, 현실 도피다. 내가 밥할 때 반찬 따로 먹기 귀찮아서 도라지랑 마늘, 흑미를 밥할 때 같이 쪄서 고추장에 바로 비벼 먹는다. 그게 끼니 때우는데도 편하고 영양도 좋은 것 같다. 저기 아저씨, 내가 댁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매달 카드빚 갚는다고 매일 하루하루 아둥바둥거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일하며 있는 형편대로 지내면 됐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하던 그 파도인 당신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생활 패턴이 된 거야. 눈 내리지. 보기엔 좋지. 댁도 보기엔 좋았어. 근데 그 눈이 내 안경을 흐리게 하고 닦아도 앞을 보는 걸 방해하니 댁은 그냥 그런 존재인 거야. 목적을 가지고 날 대한 거야. 안 갚아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일 시작해서 매달 얼마씩 갚도록 하겠다. 변제 완료일은 몇 월 며칠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그런 말을 굳이 내가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말인가? 당연히 채무자인 당신 도리로서 먼저 해야 될 말 아닌가? 대기 태도가 괘씸해서 악착같이 빌려준 돈 받을 거다. 젊을 때 벌어서 노후 대책 세우는 게 일반적이라면 노후 대책은 생각 못하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흰겸은 주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던 날 불러서 이렇게 흰겸은 주네. 저기 아저씨, 금전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댁은 뭐 아무 느낌도 없었어? 내가 댁한테 첫 입금 해줬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 해봤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후에 나도 테스트 해봤다. 내가 예전에 돈 떼인 적 있었다고 말했었지. 그런 말 들으니 안심되디? 혹여 나도 안 갚아도 되겠지 그리 생각했니? 내가 그리 말한 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바로 갚는다는 뉘앙스조차 더 이상 없어서 형은 그러지 말라고 일러둔 건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더라. 결과만 얘기할게.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갚기로 나와 약속하고서 형은 지난달 첫 100만원 입금을 했어. 형은 아직 1900만원에 변제해야 할 돈이 남아있다. 노동으로 매달 갚느라 힘들지 반대로 생각해봐. 너 때문에 대출받고 구돈 갚느라 굿비 교육 끝나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온갖 적은 돈일 하러 다닌다. 하고 싶은 방송 소소히 하는 거 내 낙이었는데 그럴 여유도 그런 멘탈도 네가 다 부셔버렸다. 치워도 형이 불쌍해 보인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세상에 누구나 어려운 사정은 다 있는 거니까. 형이 나보다 더 어렵다 해도 다른 사람까지 금전적 어려움 겪게 만든 건 바로 형이니까 그 어떤 핑계도 얘기하지 마. 어느 누군가 사기 당했다 했을 때 시간이 약이라고 잊어야지 그랬는데, 정작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경제적 압박과 함께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 항상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보는 영화들도 보는 족족 파괴의 전쟁의 영화다. 금전거래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래서 화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나 자신을 조절하려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다. 사실 기름값 아끼려 운동도 되고 교통수단도 되는 생각으로 당근마켓에서 5만원 주고 자전거를 하나 샀다. 상태는 앞바퀴가 공기가 적었다. 싸게 샀으니 개의치 않고 달렸다. 그대로 타고 300m를 가는데 앞바퀴 바람이 푹 빠지는 거다. 자전거로 1시간 거리를 숙소까지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 비도 와서 몸에 쩌른 내가 났다. 다이소 가서 에어임새 부품을 갈았다. 2,000원. 땀 바짝 흘리고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돼서 자전거 끌고 걸어가는데도 숨이 찼다.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냥 그때뿐이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주변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되어지고 부담 주기도 싫고 서서히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간다. 그래서 나중엔 혼자가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 되뇌이는데 머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란다.